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령 마을의 미스터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해는 조정의 기록에도 이름이 남지 않았다. 다만 관상감의 별지 한 장에 붉은 먹으로 이렇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도성이 숨을 멈춘 해. 그해 봄 한양은 비를 잃었다.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가 땅에 닿지 않았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줄기는 지붕 위에서 증발했고 골목의 흙은 젖지 않았다. 우물은 깊이를 잃었고 사람들의 말수는 줄어들었다. 대신 밤이 길어졌다. 도성 안에서는 그 해를 묵년모년이라 불렀다. 말을 하면 화가 미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 무렵 서소문 밖 초라한 서리의 집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윤서인. 대대로 호적을 베껴 쓰는 집안에서 태어나 글을 쓰되 뜻을 쓰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는 늘 남의 이름을 기록했으나 자기 이름이 불릴 때는 드물었다. 윤서인이 맡은 일은 간단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정리하는 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뒤 도성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신이 나왔다. 이름이 있는 자도 있었고 끝내 밝혀지지 않은 자도 있었다. 윤서인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죽은 자의 이름을 베껴 적었다. 죽음은 많았으나 이상하게도 명부는 늘 비어 있었다. 기록된 이름보다 사라진 이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윤서인은 이상한 장부를 받았다. 종이는 오래되었으나 먹은 마르지 않았고 펼치자 차가운 냄새가 손에 배었다. 장부의 표지에는 제목이 없었다. 첫 장에는 날짜도 관청의 인장도 없이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 성에 들어온 자는 모두 이미 죽은 자다. 윤서인은 웃으려다 멈췄다. 그 문장은 분명 자신의 글씨였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도성은 더 조용해졌다. 종루의 종은 정해진 시각에 울리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닭은 울지 않았고 개들은 대문 앞에서 한 발짝도 넘지 못했다. 아이들은 밤마다 창문을 열어두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로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서인은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이 성은 정말 살아있는가? 며칠 뒤 그는 명부를 정리하던 중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죽은 자의 이름 옆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직과 나이가 함께 적혀 있었던 것이다. 날짜는 모두 같았다. 아직 오지 않은 날. 그날 밤 서인은 서쪽 성문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 늘 다니던 길이었으나 골목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돌아 나오려 할수록 성은 깊어졌고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창문마다 등불이 켜져 있었으나 불빛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윤서인. 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으나 숨이 없었다. 서인은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조선의 오래된 금기였다. 해가 진 뒤 3번 불린 이름에 응답하면 그 이름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하나 더 생겼다. 그림자는 그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인은 달아났다. 성문을 향해, 종루를 향해,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도성은 그를 보내지 않았다. 종루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보았다. 종은 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무릎 꿇은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모두 눈을 뜨고 있었으나 숨을 쉬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이름이 끝없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들 속에 윤서인의 이름이 있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먹으로. 그 순간 서인은 깨달았다. 이 성은 귀신이 출몰하는 곳이 아니라 성 자체가 귀가 된 곳이라는 것을. 조선 팔도의 혼이 모여 만든 거대한 그릇,
억울하게 죽은 자, 이름 없이 사라진 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원한이 벽과 길과 문이 되어 살아있는 사람을 삼키는 곳, 그리고 자신은 그 이름을 완성하기 위해 불려온 필사자였다. 종로 위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수천 개의 이름을 동시에 읊조리고 있었다. 윤서인은 붓을 떨어뜨렸다. 그의 손바닥에는 이미 낯선 글자가 새겨지고 있었다. 그 글자는 그의 이름이 아니었다. 윤서인은 손바닥을 움켜쥐었다. 살이 갈라지는 통증도 없었는데 글자는 피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먹이 아니라 기억으로 새겨진 문자였다. 읽으려 할수록 의미가 흐려졌고 눈을 떼면 다시 형태를 바꾸었다. 그는 깨달았다. 저 글자는 이름이 되기 전의 이름, 아직 불리지 않은 혼의 표식이었다. 종로 아래 무릎 꿇은 자들 가운데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관복은 낡았고 관자는 검게 썩어 있었다. 그러나 윤서인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3년 전 역병 책임을 뒤집어쓰고 참수된 형조 판서였다. 기록상 그는 죄를 자백하고 죽었다고 되어 있었다. 노인의 입이 열렸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바닥에 적힌 이름들이 동시에 꿈틀거렸다. 먹이 흐르듯 글자가 움직이며 하나의 문장을 이루었다. 이 성은 이름으로 봉인되었다. 윤서인은 뒷걸음질 쳤다. 발뒤꿈치가 차가운 돌에 걸렸다. 돌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묘비였다. 그러나 묘비는 땅 위가 아니라 길바닥 곳곳에 박혀 있었다. 이름 없는 묘비들. 밟고 지나가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는 고개를 들었다. 종로 너머로 보이던 한양의 지붕들이 하나둘씩 사람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었다. 처마는 어깨처럼 내려앉았고 기와의 틈은 갈비뼈처럼 벌어졌다. 성은 숨을 쉬고 있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윤서인은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한 번 죽은 셈이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으나 이번에는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서인날이 아직도 글을 쓰십니까? 그 목소리는 살아있는 자의 것이었다. 윤서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거기에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소복 차림이었으나 상복은 아니었다. 머리는 단정히 올려 묶었고 눈동자는 맑았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 성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연이라 불렀다. 15년 전 도성 북쪽 성안에서 태어났으나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 역병이 돌던 해 무당의 말 한마디로 액을 막기 위한 제물로 바쳐졌다고 했다. 밤중에 끌려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죽었다. 그때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소연은 담담히 말했다. 그래서 아직 여기 남아 있습니다. 윤서인은 숨이 막혔다. 그는 수많은 죽은 자의 이름을 써왔으나 이름을 갖지 못한 자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정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이 성은 그런 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연이 종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억울하게 죽은 자가 아니라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성의 뼈입니다. 그 순간 종로 위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깨진 종 사이로 붉은 달빛이 흘러내렸다. 달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두 이름이었다. 윤서인은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이해했다. 이 성은 저주받은 장소가 아니었다. 국가가 외면한 이름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거대한 봉인. 그리고 그 봉인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누군가가 필요했다. 이름을 써줄 사람, 사라질 사람. 소연이 윤서인을 바라보았다. 나리의 손에 새겨진 글자,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완성되면 나리는 이 성의 일부가 됩니다. 투 윤서인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쓰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다. 그럼 이 성을 끝낼 방법은 없는가?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순간 종루 아래 무릎 꿇은 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입이 일제히 열렸다. 그리고 모두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성에 들어온 자는 모두 이미 죽은 자다. 붉은 달이 완전히 떠올랐다. 윤서인의 손바닥에 새겨진 글자가 드디어 소리를 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 소리가 울리자 성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바람이 멎었고 붉은 달빛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숨을 들이마신 채 멈춰선 것처럼 도성 전체가 정지했다. 윤서인은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귀가 아니라 뼛속에서 울렸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이름이 되라고 재촉하는 소리였다. 소연이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규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규칙이라니. 윤서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종루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무릎 꿇은 채 돌처럼 굳어가더니 결국 바닥의 글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남은 것은 이름뿐이었다. 지워지지 않는 먹의 흔적. 소연은 손짓으로 그를 이끌었다. 종루 뒤편,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던 오래된 기록각으로. 문은 닫혀 있었으나 자물쇠는 없었다. 문을 여는 순간 윤서인은 확신했다. 이곳은 사람이 쓰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안에는 바람이 없었으나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벽면마다 장서가 가득했는데 책의 제목은 모두 비어 있었다. 대신 책등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다. 모두 과거의 날짜였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날짜도 있었다. 이곳은 성의 기억입니다. 소연이 말했다. 이 도성에서 죽은 자들의 마지막 날이 기록된 곳이죠. 윤서인은 가장 가까운 책을 꺼냈다. 책을 펼치자 글자가 저절로 드러났다. 그 안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역병으로 모두 죽었다고 알려진 집안. 그러나 기록 속에서는 달랐다. 살아남은 아이 하나가 있었고 그 아이는 관청에 끌려가 이름을 빼앗긴 채 사라졌다. 왜 이런 기록을 남겼지? 윤서인이 중얼거렸다. 남긴 게 아니라 남겨진 겁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국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성이 대신 기록한 것이죠. 그 순간 책장이 저절로 빠르게 넘어갔다. 윤서인은 자신의 이름을 보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장 속에 그의 삶이 적혀 있었다. 태어난 날, 서리의 집안, 남의 이름만 쓰던 손, 그리고 마지막 줄은 비어 있었다. 그 마지막 줄을 채우면 윤서인의 목이 잠겼다. 나리는 여기서 완전히 죽습니다. 소연은 숨김없이 말했다. 그리고 성은 다시 잠들겠죠. 윤서인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글자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형태를 숨기지도 않았다. 그것은 분명 도성의 이름이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곳에 묶인 모든 혼을 대표하는 이름. 그럼 넌 왜 아직 남아있지? 윤서인이 물었다. 소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닿았다가 천천히 찢어졌다. 저는 규칙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에는 오래된 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기록각 한가운데 놓인 돌단을 가리켰다. 돌단 위에는 깨진 동경이 놓여 있었다. 거울은 금이 같지만 표면은 이상하리 많지 맑았다. 붉은 달이 뜬 밤, 이 거울에 비친 자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아니다. 윤서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그 거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자만이 성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연이 말했다. 봉인을 유지하는 이름이 아니라 봉인을 깨는 이름으로.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이 없던 소리였다. 둥, 둥.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안 됩니다. 아직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기록각의 문 밖에서 누군가 천천히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윤, 서, 인, 3번이었다. 윤서인은 알았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거울 속에는 이미 다른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 얼굴은 윤서인의 것이었으나 눈동자 안에는 도성 전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입을 열었다. 이제 네가 써라. 그 순간 기록각의 책들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날짜가 없는 책 하나가 윤서인의 발 앞에 멈췄다. 표지에는 처음으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직 읽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윤서인은 그 책을 집어 들지 않았다. 손을 뻗는 순간 손바닥의 글자가 심하게 떨렸기 때문이다. 마치 스스로 완성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글자는 살을 파고들며 형태를 흐트러뜨렸다. 지금 쓰면 안 됩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규칙이 깨집니다. 이미 깨진 것 아닌가? 윤서인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북이 울렸고 내 이름은 3번 불렸다. 그 말이 끝나자 기록각의 기둥들이 미세하게 갈라졌다. 금 사이로 어두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피가 아니었다. 오래된 먹이였다. 이 성이 삼켜온 이름들의 흔적. 북소리는 멎었지만 대신 발걸음이 들려왔다. 여럿이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하나뿐이었다. 문이 열렸다. 그 틈으로 들어온 것은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무리였다. 관복, 군복, 상복이 뒤섞여 있었고 얼굴은 모두 윤서인이 과거에 기록했던 자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아니,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닥의 글자에서 솟아올랐다. 기록관 윤서인. 그의 목소리는 종루의 소리와 같았다. 너는 선택되었다.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지? 도성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남길 것인지. 윤서인은 웃음이 나왔다.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성을 살리면 그가 말했다. 이 성은 계속 숨쉬겠지. 이름을 삼키면서. 그렇다. 형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선은 평온해질 것이다. 진실을 남기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성 전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 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귀가 아니다. 소연이 그 말을 이었다. 사라지는 건 기록입니다. 국가가 쌓아온 거짓된 평온의 기록. 윤서인은 책을 내려다보았다. 표지의 글자가 조금씩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성급 도성의 참된 이름. 이 이름을 쓰면 소연이 말했다. 이 성은 더 이상 봉인이 아닙니다. 증언이 됩니다. 그 순간 무리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비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글자가 찢어지는 소리였다. 바닥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둘씩 갈라지며 그 안에서 얼굴이 드러났다. 모두 억울함이 아니라 공허함을 품은 얼굴이었다. 우리를 버리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만 존재한다. 윤서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알았다. 이들을 풀어주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름 없이 죽은 자들의 수는 산자들의 수보다 많았으므로. 그러나 동시에 그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남의 이름을 대신 써주는 삶은 여기까지였다. 윤서인은 돌단 위에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달빛이 거울에 스며들었다. 거울 속의 그는 더 이상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성벽과 골목, 무너진 묘비들이 겹쳐진 얼굴. 그는 붓을 들었다. 먹은 필요 없었다. 손바닥의 글자가 스스로 흘러나와 붓끝에 맺혔다. 이름을 바꾼다. 그가 말했다. 봉인의 이름이 아니라 증언의 이름으로. 그가 첫 획을 긋는 순간 도성 밖에서 닭이 울었다. 묵년이 시작된 이후 처음 들리는 소리였다. 성벽이 갈라졌고 종루가 무너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기억들이 흘러나왔다. 숨겨진 기록, 지워진 이름, 존재하지 않았다고 적힌 삶들. 소연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제 이름을 불러도 됩니다. 윤서인은 마지막 획을 그었다. 책은 완성되었고 동시에 제가 되었다. 도성은 무너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숨 쉬고 있었다. 다만 서소문 밖 오래된 기록각 터에서 따뜻한 돌 하나가 발견되었다. 돌에는 이름이 없었다. 아무도 그 돌을 주워 들지 않았다. 돌은 손바닥만 했고 새벽 햇빛을 머금은 듯 미지근했다.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호기심에 발끝으로 건드렸으나 이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물러섰다. 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며칠 뒤 도성에서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소문 근처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였다. 분명 어릴 적부터 다니던 골목인데 한 번 들어가면 방향을 잃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 어떤 이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종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자기 이름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고 했다. 관청은 그 소문을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윤서인의 이름 역시 명부에서 사라졌다. 그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같은 설이었던 노인 하나가 밤마다 붓을 씻다가 문득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였다.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이 이상한 놀이를 시작했다. 서소문 밖 공터에서 둥글게 앉아 돌 하나를 가운데 두고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가락이었고 가사는 일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제각기 다른 이름을 불렀다. 이름 없는 사람아, 여기 있으면 대답해라. 그 노래를 부른 아이들 가운데 몇춘 밤에 잠꼬대를 했다. 자신이 본 적 없는 골목을 걷는 꿈, 벽이 숨쉬고 길바닥에 글자가 흐르는 꿈. 그러나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손바닥이 따뜻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었다. 어머니, 성급이라는 곳이 뭐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도 가슴이 답답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데는 없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날 밤 서소문 밖 돌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바람이 스쳤으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바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지나간 자리마다 아주 옅은 온기만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돌은 완전히 식어 있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돌처럼 보였다. 조정의 사관은 그 해를 이렇게 정리했다. 큰 재앙도 큰 경사도 없던 해. 그러나 기록의 마지막 장, 여백에 누군가 작은 글씨로 덧붙여 놓았다. 사관의 글씨가 아니었다. 도성은 한 번 죽었다. 그 문장은 며칠 뒤 이유 없이 지워졌다. 먹이 아니라 기억에서 사라진 듯 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양의 오래된 골목에서는 가끔 밤이 되면 길바닥이 미묘하게 따뜻해진다. 그 위를 걷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다만 아주 낮은 목소리가 발밑에서 이렇게 속삭일 뿐이다. 이곳에 묻힌 것은 귀신이 아니라 이름이었다.